자,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 문제 1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회. 자, 기본 작업 2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직접 하시고요. 1, 2번은 기본 작업 3번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도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급 필터네요.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일단 조건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조건은 A16에서 D 이 사이에 만들라네요. D19. 자, 조건을 먼저 보죠.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부. 자, 부서명이 영업부에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다. 그죠? A16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네요. 그죠? 성별. 자, 성별이 남자인 거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보면 부서명이 영업부 이거나예요. 이거나. 그죠? 이거나고 성별이 남자. 그러니까 영업부 옆에 이거나니까 얘가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당겨 내립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이거 칸이 이렇게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보기 싫으면 그으세요. 이렇게. 없어도 되고, 아예 없어도 됩니다. 선은. 자,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예, 그럼 이제 하면 되죠. 그죠? 영업부 3개, 그 다음에 남자,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6개. 자, 해봅시다. 고급 필터 전체 블록 잡고요. 데이터 탭에 요 고급 필터 요거 눌러줍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려네요. 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A20. 여기가 A20이네요. 그죠? 자, 목록 범위는 우리가 선택하고 들어온 요거고요. 조건 범위는 방금 만들어놨던 요 조건이 되겠네요.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니까 아까 봤듯이 6개의 레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죠? 됐다. 그죠? 자, 계산 작업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성적이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를 여기다 표시해 달라는 거네요. 그죠? 세 번째로 높은 점수가 몇 점이냐? 제일 높은 거 찾을 때는 맥스. 몇 번째로 높은 거 찾을 때는 라지 쓰면 되죠. 그죠? 라지. 그죠? 라지 써주고, 이렇게 블럭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콤마? 3. 세 번째로 큰 거니까. 그죠? 90.5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앰프센터를 줬다. 그죠? 앰프센터 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끝이네요. 매우 쉽다. 그죠? 네. 다음 문제. 표 2번. 품목 코드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 그 다음에 단가표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H룩업이 아마 주어졌을 테고, 세 번째 걸 찾아야 되니까, 잘라야 되니까 미드가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제 미드 있고요. H룩업 있네요. 그죠? 그 중에 알맞은 걸 찾아야 되네요. 알맞은 걸 쓰라 그럴 때. 예, 이거는 자, 미드. 해가지고 이 친구 몇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에서 한 개만 자르세요. 엔터 치니까 T, P 어쩌고저쩌고 되겠네요. 그죠? 자, 얘를 이제 누구한테 줍니까? H룩업한테 주면 되죠. 그죠? H룩업. H룩업한테 얘를 찾아줘. 어디에서? 자, 콤마. 얘네들에서 찾아줘. 여기서 찾아줘. 자, 채우기한들 자꾸 드래그 할 거니까 얘는 절대 참조해주고요. 자, 그렇게 찾아가지고 T, P, O, S, I 중에 찾아서 해당되는 거를 P면 9,800원은 몇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 자, 유사일치입니까? 정확히 일치입니까? 얘는 정확히 일치. 이렇게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엔터 치면, T는 234,100원 맞고, 그죠? 자, P는 9,800원 나와야 되고, O는 670원. 그 다음에 S는 65,000원. 그 다음에 I는 45,000원.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최종이 아니라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단가고, 그죠? 단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되죠? 수량 곱하기 단가 해주면 되죠. 자, 수량은 여기에 있네요. 그죠? H3 곱하기 해주고 엔터 치면 되겠네요. 이거 수식할 때 H3 곱해놓고 이거 H로 이거 하지 마세요. H3은 가장 나중에 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해놓으면 값이 맞았는지 틀린지 금방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표 3번 넘어가겠습니다. 표 3번은 자, 영업용 전기요금의 평균을 구하려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D 함수를 줬겠다. 그죠?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 줬겠네요. 일단 써놓고 보죠. 보니까 예, 뭐 함수 잔뜩 써놓고 그 중에 알맞은 거 쓰라네요. 그죠? 그 중에 두 개를 써야 되겠네. 뒤에 보니까 그 베개 자리에서 올림에서 사용하라는 거 보니까 뭐 올림이니까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라운드 업이겠죠. 그죠? 네, 일단 D 에버리지부터 먼저 해놓고요. 자,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제목줄을 포함한 전체 콤마 필드는 뭐죠? 에버리지를 할 필드 뭡니까? 전기요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여기 만들어놨죠. 구분이 영업용인 거. 그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예, 132,333원이 저거라네요. 그죠? 자, 이 중에서 33원을 지우고 100의 자리입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거죠. 333원을 지우고 무조건 올림해가지고 13만 3천원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줘요? 라운드 업한테 주는 거죠. 무조건 올림이면 라운드 업이에요. 그죠? 얘를 어떻게 해요? 1의 자리를 지울 때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를 지울 때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를 지울 때는 뭐?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3. 해서 엔터 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기요금을 우리가 333원 뒤에 있었는데 걔를 올려가지고 1,000원짜리로 올려버리는 거는 실제는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깎아주면 깎아주지 올리는 건 아니죠. 보통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겠죠. 실생활이라면.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4번을 보면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 이상이면 뭘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네. 표준 편차는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조금 어려워도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 비어있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펜을 가져와서 자, 1 그 다음에 3 5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2 3 4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얘 평균은 얼마예요? 3이죠. 얘 평균은요? 뭐야? 얘 평균도 3이죠. 그죠?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녹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두 개 다 평균이 3인데 얘랑 얘는 평균과의 거리가 멀죠. 그죠? 얘는 평균과의 거리가 짧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똑같이 평균이어도 누가 더 잘했나 할 때는 얘가 사실은 더 좋은 집단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못하는 애는 너무 못하고 점수라면 공부를 잘하는 애는 너무 잘하고 얘는 평균적으로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는 애가 없이 평균적으로 잘하는 애가 되죠. 이거를 구하는 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요 값에서 평균을 빼요. 이래서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되죠. 얘를 제곱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4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4가 되죠. 얘네들을 더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8 되죠. 그죠? 이거를 루트 8 해요. 이게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돼요. 표준 편차. 예. 요거 밑에 거 구해볼게요. 밑에는 얘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밑에 거는 훨씬 작은 숫자가 나오죠. 위에 거는 루트 8이 나왔는데 밑에는 평균을 뺍니다.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죠. 자, 얘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1이 되죠. 자, 더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죠? 2. 아, 이거 참 나누기 3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나누기 3. 쟤도 나누기 3을 해요. 예.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예. 루트, 예. 나누기 3 한 거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얘가 훨씬 작은 숫자죠. 그죠? 얘가 훨씬 큰 숫자고. 그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나, 요거를 찾아주는 게, 그 앞에 요거를 우리가 분산이라 부르고요. 분산이라 부르고, 쌤 좀 헷갈리네.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요걸 표준편차, 그렇게 불러요. 뭐,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 분산, 표준편차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다라는 걸 알아두고요. 우리가 나오는 함수, stdev는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이거 쓰는 거는 평균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구할 때 우리 함수 뭐 씁니까? 에버리지 쓰죠. 그죠? 에버리지라고 하고 1,3,5 하면 평균 3을 구해줄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요? stdev라고 하고 1,3,5 해주면 얘를 구해줘요. 제가 알아서. 자, 한번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네, 여기네요. 자, 그냥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쓰세요. stdev. 네, 요거를 쓰고, 이거, 중간, 수행, 기말. 요거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21.84가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얘가. 안 어렵죠, 그죠? 네,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였죠? 예.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의 이상이면을 찾아야 되는. 전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표준 편차는 stdev. 요거에 전체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엔터 치면 13.66이라네요. 그죠? 이거보다 크면, 네,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stdev 이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헷갈려서 그러죠. 자, 이게 우리가 요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고요. 얘가 크거나 같은 거죠. 요게 전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죠? 전체 표준 편차고, 요거는 김정은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죠? 요걸 엔터를 쳤을 때 true냐 false냐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true가 되면 뭘 해주라는 거예요? if. true가 되면 뭘 해줘요? 평균 점수 이상. 평균 점수 이상. 이라고 해주고, 아닐 경우는 공백 해주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수식 만들 때 이거 띄어쓰기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엔터 치시고 펄스 나온 경우에는 그냥 공백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표준 편차 나왔을 때 쌤이 아까 했던 이 복잡한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나오는 거니까 쌤이 알려줬고요. 표준 편차가 나오면 저거하고 똑같아. 평균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구하면 돼요. 평균의 에버리지를 쓰고 표준 편차는 stdev를 쓰면 되고, 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산은 var 요거예요. 요 친구. 분산도 똑같이 구하면 돼요. 이렇게. 네, 요게 분산이에요. 이거의 루트 값이 sqrt 값이 표준 편차일 거예요. 아까 20 얼마 했나? 맞네, 그죠? 네. 요거는 분산 구하는 거고, stdev는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다. 자, 혹시 분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var, 그 다음에 stdev, 이거는 평균 구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복잡한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네 번째 문자. 4원본에서 네 번째 문자가 1이면 총무, 2면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추저를 다행히 줬네요. if를 안 주고. 그죠? 추저를 줬으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일단 잘라보죠. 라이트를 줬나요? 미드 줬네요. 그죠? 자, 미드를 줬어도 크게 상관은 없죠.
자, 미드를 주고 우리가 이 친구를 네 번째 글자니까 콤마 4, 1 해주면 마지막 글자를 잘라주죠. 마지막 글자 맞죠? 네 번째 글자. 아니네요. 하나, 둘, 셋. 하이픈을 포함해서인가요? 4원본에서 네 번째 문자. 예. 마지막에 이게 아니라 네 번째 문자는 얘가 네 번째 문자네요. 그죠? 틀릴 뻔했다. 그죠? 4,1. 4,1이니까 네 번째 문자 맞네요. 그래서 미드를 줬네요. 라이트를 안 주고, 그죠? 4,1. 네 번째 문자에서 한 글자 자르면 돼요. 끝에 걸 자른 게 아니네요. 그죠? 무심코 했더니 그렇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추저한테 주면 되죠. 그죠? 추저 함수는, 이제 익숙하겠죠. 자, 얘가 1번이면 뭘 골라요? 얘를 고르는 거죠. 총무부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죠? 총무부를 고를 거고, 2번이면 관리부를 고를 거고, 3번이면 영업부를 고를 거고, 4번이면 뭘 골라요? 생산부를 골라서 표시를 해주겠죠. 엔터 치면 되겠네요. 제어기 핸들 잡고 드래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쉽죠? 그죠? 추저는 뭐 여러 번 다뤘던 함수라서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도 됐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은, 피벗 테이블이네요. 한번 해보죠. 자, 전체 블록 잡고요.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나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죠. A23에다가 만들려네요. A23.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럴 때는 피벗 테이블 나오고요. 여기 끌어다 놓는 영역이 나오네요. 자,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행 레이블. 대리점은 행 레이블. 그 다음에 차종은 어디? 열 레이블. 그 다음에 값에다가 목표량. 그 다음에 목표액. 그 다음에 매출액의 합계죠. 그죠? 합계니까 여기 합계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죠? 계산한 후 이 시그마 서메이션 값 이거는 끌어다가 어디에? 행 레이블에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좀 전에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할 때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요 끌어 놓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겨졌고, 자, 뭐 다 했네요. 다 했고, 두 번째 삼각형 보면 값 영역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해서 넣으라는 거죠. 이거 그죠? 이거 목표량, 목표액, 매출액 이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또 되는지 한번 해보죠. 블록 잡고 오른쪽 버튼 클릭, 가필드 설정. 하나씩 될 것 같아. 그죠? 여기 표시 형식 눌러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일단 한 개만 되네요. 그죠? 지금 얘는 천 단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거. 오른쪽 버튼 클릭, 가필드 설정. 해서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됐고요. 세 번째 가필드 설정.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누르니까 됐네요. 그죠? 얘는 지금 천 넘는 애가 없어가지고 표시가 안 될 뿐이지 해줘야 됩니다. 다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값 영역의 표시. 이게 값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게 값 영역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됐어요. 자, 분석 작업 2번 갈게요. 데이터 통합이네요. 이거는. 그죠? 자, 통합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표 1, 2, 3에 대한 판매가, 수량, 판매액의 평균을 여기에다가 넣어 달라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블럭 잡겠습니다. 블럭 잡고요. 뭐 안 하고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자, 통합. 자,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평균을 먼저 해 놓읍시다. 함수 평균. 참조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 3개를 해주고요. 우리는 평균을 할 거고, 여기다가 만들어 넣을 겁니다. 그죠? 자, 첫행 참조해야 돼요. 그죠? 요거 판매가 수량 판매 참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열 클릭해서 참조해주고요.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선택 안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닫기 누르고 나가서 다시 선택하고 통합창 띄워보면 얘가 나옵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선생님이 계속 그런 순서대로 했잖아요. 그죠?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보여진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끝입니다. 여기. 다예요.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자, 매크로는 이번에는 요거 하나 해보죠. 두 번째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걸 왜 하냐면 그 개발 도구에 단추 넣는 것 때문에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크로 보기에서 매크로 기록 할게요. 매크로 이름을 뭘로 하라고 나와 있나요? 합계를 하고요. 확인 누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녹화가 되죠. 예, B11에서 G11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뭐의 합계를 구하나요? 이게 전체를 합계를 구하는 것 같아요. 자, 는 싸움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괄호 닫고 엔터 치면 합계 됐네요. 그죠? 채우기 핸들 잡고 쭉쭉쭉 드래그. 자, 요거를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중지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건데, 단추에다 넣으라네요. 단추. 이거 우리 교실에서 수업할 때 몇 번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단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발 도구에서 삽입이었죠. 저기 개발 도구가 없어요. 개발 도구가 여기 없습니다. 개발 도구는 원래 안 보인다 그랬죠. 어디로 가요? 파일에서 옵션으로 갑니다. 어디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에 보면 개발 도구 있죠. 그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요. 자, 그러면 개발 도구가 여기 보이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서 뭘 넣으라 그랬죠? 양식 컨트롤의 단추. 여기 액티브 X에도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양식의 단추를 끌어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뭘 지정하는 거죠? 합계를 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단추 1을 하고 들어갔죠. 그죠? 자, 얘를 13, F14. 자, 끌어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끌고 갑니다. 어디다가? 23인가요? 13. 네, 23에다 끌어다 갖다 놓습니다. Alt키 눌렀어요. 그리고 Alt키 누르고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F14까지.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안에 글자 모양은 텍스트 편집. 그래서 글자 내용은 합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텍스트는 가운데 가로 뭐 맞춤은 이건 눌러주면 되는데 다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눌러주면 되고요. 네. 자, 얘가 누르면 얘가 실행되면 되죠. 그죠? 합계 누르면 쫙 실행돼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합계 누르면 쫙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기타 작업. 자, 차트가 보이면 저장. 자, 1번 상식 점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추가를 해달라네요. 그죠? 지금 면접하고 영어만 나와 있는데 상식도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네요. 안에. 자,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선택. 자, 여기에 상식이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추가는 여기만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렬 전환하면 되죠. 그죠? 행렬 전환해서 추가 누릅니다. 자, 추가 누르고 계열 이름은 상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계열 값은 이거 반드시 지우고 합니다. 지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상태로 다시 행렬 전환해서 돌려주면 상식도 여기 포함된 게 보이죠. 자, 확인 누릅니다. 이거 어차피 바꿔놔야 되네요. 이렇게 바꿔놔야 되네요. 그죠? 최종적인 거는 요거네요. 그죠? 다시 바꿔놓을 필요가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행렬 전환을 수행하시오가 돼 있네요. 문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넣어주면 되고요. 모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세요. 자,
면접,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빨간색 영어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 다음에 초록색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주고, 예, 바깥쪽 끝에, 이거 아마 바깥쪽 끝이 얘가 맞을 거예요. 근데 확인 한번 해보죠. 여기 레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바깥쪽 끝에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레이블 값은 바깥쪽 끝에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범례는 위쪽에 배치를 하고, 범례는 위쪽에다 배치를 해봅시다. 레이아웃 가서 범례는 위쪽에다 배치를 했네요.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더 밑에 있겠죠. 자, 얘 선택해주고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어쩌고저쩌고. 자, 서식에 가보면 도형 스타일 여기 있죠. 요거 여기 아니고 요거네. 요걸 눌러주면 미세 효과. 와, 이걸 자 미세 효과 찾아봅시다. 색 채우기. 얘는 미세 효과 얘네, 그죠?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얘다, 얘, 그죠? 얘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자, 둥근 모서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보면 오른쪽 버튼 클릭, 차트 영역 서식, 여기서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몇 번입니까? 네, 기출문제 11번 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끝냈지만 여러분들은 완전히 마무리 해가지고 채점 해보고요. 채점된 결과 촬영해서 밴드에다가 올리기 해주시고 열심히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